이번 시간에는요, 주요 대학별로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번에 이 시간 마치고 나면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대학에 정말 뭔가 팁을 가지고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엣지 있는 뭘 가지지 않을까,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실 텐데요. 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대학별로 제가 좀 유념하거나 또는 전형 유형의 학과별로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하면 목표 대학의 학과들을 좀 점검하실 때 수시 지원 점검에서 뭔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들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살펴보시고 합격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발표된 요강을 좀 정리해 봤더니, 물론 이제 이건 그 표면적인 거긴 합니다만, 조금 한번 대학별로 좀 살펴보면, 서울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수능 최장 기준이 세계 2등급에서 세계 3등급으로 좀 낮아졌고요. 의대는 면접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면접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서울대에 비해서 연세대학은요,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 전년 수능 최장의 기준을 폐지하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금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만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는요, 모집 인원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지원 자격도 보면 좀 많이 개편을 해서 인원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리고, 학교별로 재학생들 한 3%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좀 다르게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렇죠? 인원수를 200명 넘게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아까 제가 앞에 2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세대학도 거기에 어떤 그 전형의 특징에 같이 이제 수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새로 좀 신설을 해서 금년도에 좀 새로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이제 그 계약학과로 해서 요즘 인기 있는 계약학과로 해서 새로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좀 많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려대는 보니까요, 수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로 이제 유명한 대학인데, 예전에 이제 새로운 모집 단위를 만들어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여지고요. 인기 있는 학과들이 많이 조금 더 전공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좀 적절한 학과들을 많이 좀 육성하려고 하는 게 좀 돋보이고요. 여기서 뭐 다른 특징보다는 학교 추천,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하부 우수 전형 이렇게 보면 영상 면접 좀 바뀌어진 거 있잖아요. 이제 비대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면접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대도 마찬가지로 가장 선봉에 서서 비대면의 면접 방식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면접은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돼서 비대면의 면접, 그리고 고대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은 면접을 리허설도 해보고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대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뭐 면접으로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의 기준만 달성을 하게 되면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높고, 그다음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에 새로 좀 바뀌어 오면서도 면접의 영향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대학별로 바뀌어지는 전형 유형의 전형 요소의 강점들도 좀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강대는 전형을 좀 많이 간소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성균관대도 보면 새로운 학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하고요. 인원은 다소 좀 변화가 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한양대도 새로운 학과들을 좀 신설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선발하는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없애잖아요. 이것도 이제 특기자 전형을 축소해 나가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인원들을 조금 더 좀 다르게 좀 규모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뭐 논술 전형도 한양대에서는 많이 이제 선발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다 정도로 보시게 되고요.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게, 물론 이제 뭐 연세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한양대는 오랫동안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술의 영향력이 좀 매우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의 기준을 지금 완화해 나가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인문계열의 경우에 세계 합의 5입니다. 등급이 상당히 높죠. 네, 세계 합의 5에서 세계 합의 6으로 일부 좀 낮췄고, 전반적인 추세에서도 지금 추천서는 많이 폐지해 나가는 추세잖아요.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천서를 좀 폐지해 나가는 대학들이 눈에 띄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서를 폐지하면 실제로 추천서가 영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추천서가 폐지되는 대학일수록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남아있는 전형 요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립 때도 보면 논술에 조금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1단계에서 논술 성적으로 먼저 사배수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논술과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했는데, 금년에는 1단계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논술 60과 학생부 40으로 일괄 합산하는 전형으로 좀 바뀌어졌고요. 건대도 논술에서 좀 변화가 있고요. 동국대도 보면 실기 전형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더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낮췄습니다. 홍익대는 보면 논술의 전형 비중을 좀 더 많이 높여서 가고요. 국민대도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더 여기는 반대로 높였습니다. 그죠? 인문계 2개 합의 6에서 2개 합의 5로, 자연계도 2개 합의 7에서 2개 합의 6으로 다른 대학하고는 다르게 최저 기준을 조금 더 높였다는 게 특징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숭실대도 보면 모집 단위의 지금 명칭을 바꿨는데요. 보시면 아주 직접적으로 스마트 시스템 속도 웨어도 상당히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자연계열의 어떤 성향들을 좀 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AI 융합학부로 바꿔서 직접적으로 이제 좀 와닿는 이름으로 좀 바꿔진 것 같고요. 아주대나 인하대도 보면 소폭으로 해서 대학마다 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지 않은 대학들도 목표 대학으로 가지고 계신 대학의 전형 유형별로는 지난해 대비해서 변화되는 내용들을 보시고, 이게 직접적으로 전형 요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면 입시 결과를 좀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형 요소하고 일맥상통하거나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요소가 반영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추세라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반대 경우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의 기준을 오히려 더 낮춰버리게 되면 나는 수능 최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사라지는 거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상대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목표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잘 분석해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팁이 뭐냐? 아까는 이제 대학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교과 전형에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대학을 보면 중대의 지난해 입시 결과 2019학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단적을 예를 들면 요거 내신 위주의 학생부 교과, 요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빨 보면 영어 영문학과의 학생부 등급 평균입니다. 1.57 입시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1.35잖아요. 영어 영문학과의 내신 전형의 학생부 등급의 평균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내신이 더 낮아요, 그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학생부 교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게 되면은 내신 전형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낮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의 구분 없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 모집에서의 어느 정도까지의 허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내신이 조금 더 낮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형 경쟁률은 7.6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 7.6이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친구들만 다 모아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3.8대 1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수능 최저의 기준을 달성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서 보는 것처럼 12.8대 1은 액면 그대로 경쟁률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내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참고로 보시고요. 나머지 학과들도 좀 팁으로 보시고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의 기준을 반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신 자체가 달라지고 여기 나와 있는 평균만 보시지 마시고 대학에 따라서는 80% 커트라인 이렇게도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경쟁률과 평균 또는
그 커트라인은 아니더라도 80% 커트라인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보시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지원 폭 정도를 좀 감안해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인서울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다는 걸 좀 예시를 들고 있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뭐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예를 뭐 들어서 서울대를 예시를 들었는데 서류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20학년도 지난해 건데요. 그래서 제출되는 서류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이 서류 평가의 내용들을 보고 내가 실제로 제출하는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한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좀 예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지원을 해서 학생부에 많은 뭐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당락을 저할 만큼의 내가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뭐 추천서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부족한 학생부의 부분을 일정 부분 만회해보자라는 것은 수시 모집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대로 가능성이 낮은 데를 그냥 던져보는 정도의 지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학생부의 경쟁력 없이 어떻게 자소서라든 다른 전형 요소로서 내가 만회할 수 있을지, 그러면 6개 지원 가운데 이 지원 자체는 제대로 된 지원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비단 이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선발할 때 내용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목표 대학에 또 목표 학과에 지원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의 세부 사항들도 좀 점검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요. 지난해하고 그 이전해 연세대학의 논술 전형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연세대학에서 논술을 수능 이후의 전형에서 수능 이전의 전형으로 옮기면서요. 수능 최저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의 기준이 없으니까 지원자가 대단히 많아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작년 실제 결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연세대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하고 싶어하고 합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 지원자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았지만 수능 최저가 있을 때에 비해서 지원율이 더 낮아진 거죠. 물론 이제 수능 이후를 수능 이전으로 당기니까 좀 더 경쟁률이 달라질 수는 있었습니다만 수능 최저 기준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가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쪽을 더 선호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수능 최저의 기준이 높거나 수능 최저 기준이 있으면 내가 그 정도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으면 수능 최저 기준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내가 일단 1단계는 더 통과할 수 있고 경쟁력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애버리니까 그런 경쟁력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살릴 수 없으니까 지원을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고요.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성 전형은요, 금년도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학별로 적성 전형의 경쟁률이 지난해도 보니까 지난해 이제 금년 이전이니까 한 해 더 전인데요. 경쟁률이 전부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2019보다 2020이 좀 낮은데 금년에도 예측하기로는 경쟁률이 지난해 2020학년도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커트라인도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평가의 점수가 적성고사의 성적이 조금 낮거나 또는 내신이 조금 더 낮아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공익대 세종처럼 아예 지금 이제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당장 적성고사를 없애버리고 전형을 없애버리면 전체 인원이 좀 줄어드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나요?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적성고사는 금년도에서부터 좀 많이 힘이 빠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경쟁률이 더 낮아지고 커트라인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수능을 좀 가지고 좀 재보시고 또는 실제 대학에서 적성고사에 대한 모의평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적성고사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6개 지원 가운데서 적성고사를 좀 더 지원하면 합격의 확률 정도는 하나 정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수시에서 우리가 대학별로 좀 지원을 해야 될,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부냐 수능 모의고사냐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학생부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능 모의고사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모의고사를
아예 수능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첫 번째 해당되겠죠. 물론 두 개를 비교해서 학생부가 더 높아도 첫 번째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시 모집에 붙어야 되겠죠. 적정하거나 제대로 지원을 해서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다음 맨 아래 보시면 내가 3년 동안 또는 뭐 지금 한 해 더 공부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능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잘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정시에 염두에 두고 정시에 붙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로 하는 수시에 주력할 건지 아니면 정시에 주력할 건지에 대해서 가르마가 좀 타지면 지원 자체가 수시에서 선택이 좀 용이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학생부나 수능이나 수시나 정시나 두 개 비교해보면 비슷하다고 나오면 실제로 정시에 지원하는 것도 자신이 없죠. 근데 수시 또한 마찬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수능으로 재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과 수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조금 더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비슷하게 지원하는 게 수시에서도 합격 가능성을 좀 얻을 수 있는 거고 정시에 가서도 합격의 가능성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직 시간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정시 모집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수시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학생부가 더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에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자, 수능 성적이 우수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시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공격적인 수시 지원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개가 비슷할 경우에는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판단이 안 되면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염두에 두고 그 비슷한 대학을 수시에서부터 지원을 하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요. 전형 요소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요소를 높게 반영하거나 영향력이 높은 전형 유형을 선택해야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3인, 고3인 경우에는 뭐 쭉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전형 유형 요소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면 합격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래도 내가 뭐 다만 크기가 높낮이를 정확히 재기는 쉽지가 않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전형 요소를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야만이 합격의 확률이 좀 높아진다. 왜냐하면 전형 유형도 다양하고 전형 요소 반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은요,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형 유형과 전형 요소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경쟁대학, 아까 우리 또 보셨다시피 서류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도 미리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시 납치라는 용어처럼 수시에서 미리 뽑으려고 하는 대학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전형 유형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고 강점 전형 요소, 잘하는 전형 요소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 대학도 중요하고 목표 학과도 중요한데요. 내가 전형 유형 중에서 또는 전형 요소 중에서 뭘 잘하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전형 유형을 지원을 개수를 늘리면 합격의 확률도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할 때는 아까 보셨을 거예요. 학생부냐 수능 모의고사냐 두 개를 놓고 비중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학을 골라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전형 요소를 높게 반영하는 영향력이 있는 전형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예요. 내신도 관리하고 비교과도 관리하고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전공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교과들을 계속 공부해 오면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래요. 상관없지요. 그래서 6개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 또는 학과의 정도, 전공 적합도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판단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축으로 놓고 본다면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수능 성적 비교해보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비슷한 대학을 수시부터 골라서 지원을 하자 할 수 있죠. 편의에 따라서 그냥 A, B, C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세 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6개의 포트폴리오 수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잘 골라서 안정적인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어떤 전형 유형인지를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잘하면 교과 전형 가면 되고요. 내신. 그 다음에 서류가 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종합 전형 선택하면 되고, 이도저도 아니에요. 나는 수능으로 가야 돼요. 정시까지 염두에 두면 되는 거고요. 아니 지금 논술 준비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논술 준비를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수능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니야. 수시 모집에 있는 논술을 보는데 6곳, 아니 내신으로 6곳, 아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곳, 사이좋게 넣을까? 학생부 교과 2개, 학생부 종합 2개, 논술 2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교과들, 종합들, 논술들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 유형에 내가 잘하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6개든 5개든 이렇게 몰아서 지원하는 게 합격의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내신이나 자기소개서나 수능이나 면접이나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제한된 시간 중에 더 많이 준비해야만 수시 모집에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형 유형뿐만 아니라 전형 요소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남은 시간 안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수시 지원 6번에 대한 그 팁인데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6가지 유형이 있고 6번 6회 지원을 하는데 보면 5번째하고 6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전 지원도 해요. 수시 모집에서 상향 지원도 하지만 내 성적이라든지 내가 맞춰놓은 전형 요소 서류와 관련된 적정 지원도 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신으로 봐도 붙을 것 같아 라는 쪽도 지원을 해야만 수시 모집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안에서 고를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첫 번째 유형처럼 지원하게 되면 내가 원래 수시에 다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에 조마조마하게 해서 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예비분을 너무 뒤쪽으로 받아서 뭐 실제로는 나중에 한 군데 붙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너무 초조하게 지나가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뭐 2번째, 3번째, 4번째 유형도 좋습니다만 5번째, 6번째까지를 고려해서 6개들을 조금 더 높낮이를 조절해서 넣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원 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은 수능 최저의 기준이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재보셔야 된다는 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전형 요소에서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있더라도 수시 모집에서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